안녕하세요. 여수일본입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패드의 돈 풀기로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TQQQ, XXL 상승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TQQQ는 24불 94전에, XXL은 16불 42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어제를 잠깐 요약하자면 패드가 돈 풀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보다는 패드의 자산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돈이 유동성이 흘러갔다. 패드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자산은 증가했고 그 돈이 어떻게든 풀려나갔기 때문에 어제는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3천억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기술주, 빅테크들 위주로 어제는 상승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하였고 10년물도 같이 상승하였는데 10년물 금리는 결국에는 편안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심리들이 좀 깔리면서 어느 정도 이런 10년물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500억 스위스 프랑을 대출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을 좀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문제가 앞으로는 조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조금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에 크레딧 스위스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의 문제들, 좀 좋았던 것들 위주로 갖고 가면 괜찮겠지만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침체 확률은 이런 은행들의 파산을 인해서 침체 확률은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쪼이면 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침체 확률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의 상승, 단기간의 좋아짐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더 올라와주는 상태였고 뱅크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기술주가 어제는 조금 더 많이 오른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공포 단계 조금 위에서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 구간보다는 공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그래도 단기적인 부분들을 맞출 때는 그래도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상당히 잘 맞는다.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웬만하면 이런 극도의 공포 단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셔도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가서 또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안전하게 지금 같은 박스권을 그릴 때는 상당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를 33조 원 투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이 각각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뱅크들만 좋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을 주고 자신은 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은행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작은 은행들보다 빅뱅크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동성의 문제는 패드의 자산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 패드가 돈을 직접적으로 풀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돈은 풀려서 그 돈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은 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게 계속 돈이 더 풀린다면 QT의 의미도 약간 조금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계속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앞으로 그냥 돈 풀기만 계속 될 것인지 이 여부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돈 풀기가 된다면 기술주들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동풀기를 또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풀기가 끝날 때 이 유동성이 조금 꺼질 때는 기술주적으로 좀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2부 16전까지 이렇게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떤 위험이 또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적으로 크게 다가오진 않았고, SV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 더 컸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는 유럽 같은 경우는 50bp를 그냥 올리겠다고 빅스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와서 3.56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돈도 풀었고 편안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국채금리는 좀 올라갔다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또 좋겠고요. TQ를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뚫고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27불 정도, 27불, 28불 정도 간다면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좀 풀린다면은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 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시고, 너무 많은 베팅보다는 조금씩 베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XL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XXL도 18불 때까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가면 20불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습관적 익절을 좀 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거에 대한 염려도 좀 하시는 게, 지금은 어떤 변동성이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계속 챙겨 나가시면서 현금도 모아두시고 경기 침체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